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성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주택! 첫 주택! 우선 여기 위치가 어디죠? 여기가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입니다. 경기도 광주! 우리한테 굉장히 잘 맞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거기에 또 핵심 지역, 회덕동의 낙찰을 받으셨어요. 이 물건은 선생님의 첫 번째, 예, 첫 번째 주택. 원래 그러면 무주택자로 그렇죠. 원래 있던 아파트나 이런 것들 정리했었고, 그걸로 또 뭐 주식도 했었고 하다가 이번에 이제 첫 주택으로 다시 이제 받은 거죠. 실례가 안 되면 거주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주는 지금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면서 외곽에 LPG로 된 빌라를 또 겁도 없이 낙찰을 받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도 원래 계셨던 집을 매도하고 그 돈으로 월세로 살면서 이 투자를 한다는 것만 들었을 때 네. 굉장히 삶에 대해서도 투자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도 시행착오도 꽤 있으셨을 것 네. 같고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시행착오가 많았죠. 생각이 드는데 그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네. 한번 자세히 여쭤보는 걸로 하고, 네. 우선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수업이 언제든지 기억이 잘 안 나는 정도로 1년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되게 오랜만에 뵙는 거예요. 네, 제가 또 돈이 묶여가지고 네. 수업 받고 저걸 못하다가 이제서야 시작을 한 거죠. 수업 끝나고 나서 재작년 하반기 때 우리 만났던 것 같은데, 그때 만나고 바로 투자를 못 하셨고 네. 한 1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입찰 계속 네. 하다가 수업 끝나고 나서 거의 한 1년 만에 낙찰 받은 거라고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도 이 투자에 대해서 빌라에서 월세, 현금 흐름 투자는 지속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은 꾸준히 갖고 계셨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돈은 없어도 이거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외곽 쪽의 빌라, 수도권의 반지하, 오래된 빌라를 하는 거라고 생각도 사실 네. 들어요. 돈이 넉넉했으면 굳이 뭐 여기까지 와서 했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 그래서 수업 들은 지 1년 반 정도 네. 지나신 거고, 사는 곳은 서울 쌍문동에 살고 있고요. 둘리의 고향. 예, 둘리의 고향. 근데 어머니가 거기 사시니까 네. 거기를 벗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이도 키워야 되고 네네. 또 아이 키우는데 어머니가 좀 도움을 주시고 하다 보니까 쌍문동 토박이. 거의 토박이죠. 아. 뭐 예전에 뭐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지금은 마음 편히 월급을 받자 해가지고 공유 킥보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거 하신 지는 얼마 되신 거예요? 이제 1년 한 5, 6개월? 그러면 그때 수업할 때 그때 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때죠. 지금까지 하고 계신다는 거는 만족도가 꽤 있구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거든요. 네, 저하고 잘 맞습니다. 우선 집은 한번 같이 봤는데, 이 집은 외관도 그렇고 실내로 들어왔을 때 너무나도 좋은 집이구나, 간접등까지 이 분위기를 살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원래 여기 거주하셨던 분은 어떤 분이에요? 세입자가 거주하셨고요. 월세를 2,045에 좀 싸게 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집주인이 빚이 있기 때문에 월세를 들어올 때 싸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기존에 경매당한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인 경우에 배당 신청한 세입자 내역을 보면 네. 그 가격이 시세로 생각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경매 나가기 직전에 들어온 세입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도 경매 당하기 전에 급한 마음에 빨리 세입자를 구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때 보증금은 좀 높고 월세는 낮은, 우리랑 성향이 전혀 정반대인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향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세입자분도 2045에 계셨다고 하면은 손해는 안 봤을 가능성이. 다 배당 받아서 나오셨고 좀 더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시한 금액하고는 좀 안 맞으셔서 이제 나가시는 쪽으로 이렇게 됐었죠. 배짱을 부리셨다라고 생각도 드는데, 시세 제시한 것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얘기하시니까 그거를 우리가 또 다 맞춰줄 건 아니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 기존에 살던 세입자의 성향은 원래 살던 금액 정도로 항상 생각을 하는 경향이 꽤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 세입자분께서 나가실 때 하시는 말씀이 그 금액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아마 이 정도의 컨디션의 집을 찾는데 그 금액보다 비슷하거나 싼 집은 요새는 특히 또 월세가 많이 올라서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거주하고 계셨고 어느 정도 살고 계셨던 거예요? 기간이? 2년 정도는 사신 것 같고, 오래 사셔서 그런지 이제 집의 컨디션이라든지 내역들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건물 내에가 어디가 경매로 나갔고 또 거기는 또 사람이 아직 안 들어왔고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꿰뚫고 계시면서, 그래서 동네 경매 물건 현황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드네요.
그리고 2년 정도 거주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긴 기간을 거주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드는데 집 컨디션은 너무나도 훌륭하다. 새 집 같다는 느낌까지도 드는데 이 벽지를 보니까 찢어져 있는 부분들이 네. 있어요. 이거는 왜 처음에는 벽지도 이 정도면 나가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이제 청소를 하면서 벽지를 살짝 올려보니까 안에 곰팡이가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럼 약간 들떠 있었구나. 예, 약간 저 작은 방에도 좀 들떠 있는 데 네, 있잖아요. 벽지가 만나는 부분이 살짝 이렇게 들떠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살짝 열어보니까 그 곰팡이가 있더라고요. 조금씩 올리다 맞아요. 보다가 보니까 벽지가 다 뜯어버리고 지금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뜯기만 하신 게 아니고 네. 하얀 게 묻어있는 거 네. 보니까 조치를 좀 하셨나 봐요. 작가님께서 제일 효과가 좋은 게 결로 방지 페인트가 제일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서 그러면은 곰팡이를 좀 잡고 그 결로 방지 페인트를 좀 바르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거 선에서는 저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결로 방지 그리고 곰팡이 방지 페인트가 시중에 너무 많잖아요. 당연히 다 써본 건 아닌데 서너 개 상품을 써봤는데 저 제품은 제가 써보진 못했거든요.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보일 수 없으니까 이건 해놓고 한 1, 2년 지나고 나서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인터넷 검색하다가 한 5만 원대? 조금 유명하다 싶은 것들이 한 5만 원대에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네. 본사에서 파는 거에 보니까 할인을 38,000원에. 그렇죠. 5kg인데 38,000원이면 진짜 싼 페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진짜 싸다는 개념이 뭐냐면 그냥 일반 페인트도 네. 어느 정도 브랜드 급이 있는 페인트는 한 1kg에 못해도 15,000원 이돈 하거든요. 근데 저 결로 방지인데 5kg가 38,000원이면 일반 페인트가 더 싼 거예요. 바로 주문해버렸어요. 또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네, 네. 또 장마철 돌아오면 그렇죠. 그때 네. 한번 경험을 해보고 네. 그때 다시 한번 좀 여쭤보는 네.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페인트가 되게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좀 질문이 있는데 아 그래요, 좋아요. 예를 들어서 벽이 한 면이 다 곰팡이거나 이런 네. 경우도 외벽 그럼요. 같은 경우는 있을 있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걸 다 사서 발라야 되는데 그럼 금액이 저것도 상당히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상당히 나가냐 안 나가냐를 비교하는 대조군이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단열 시공이거든요. 네. 단열 시공을 한 면을 다 하는데 얼만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그 자재값이나 인건비나 생각하면 페인트는 거저죠. 그렇지 않을까? 거저입니다. 수리하는 비용들이 대부분이 그 자재값이라기보다 또 인건비인 건데 인건비를 또 내가 셀프로 치를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격 차이가 저는 꽤 나지 않을까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셀프로 제가 네. 다 하려다가 보니까 그럼 벽지도 내가 찢었으니까 벽지도 한번 발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거실만 하면 되지 않나 그럼 거실 벽지만 사서 내가 한번 둘러봐야겠다 생각했다가 또 방에도 조금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여서 그렇죠. 듣다 보니까 방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거를 내가 하느니 맡겨갖고 하는 게 마음이 편하겠다. 맞아요. 괜히 일 벌려놨다가 네네. 더 일이 커지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 것 같아서 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 게 손재주가 되게 없는 편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일을 이왕이면 벌리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선생님은 저와는 다르게 꽤 손재주가 좋은 편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도배도 조금 해봤었고 하는데 벽지를 뜯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뜯는 시간에 임장이라도 한 번 더 가는 게 입찰이라도 한 번 더 가는 게 낫지 않나 이게 마이너스 내는 시간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럼 차라리 돈 쓰는 게 낫겠다. 오늘 이제 알아보려고 인터뷰도 하고 도배도 좀 알아보려고 그래도 선생님 방향에 맞춰서 내가 기술은 있지만 꽤 오래됐으니까 더 효율적으로 물건을 차라리 보고 수리는 외주를 주자라는 생각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면은 여기서 일주일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일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 걸린다고 하면은 한 달 걸리겠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깔끔하게 맡기고 신경을 안 쓰는 게 선생님도 자아 성찰을 많이 하신 분이구나라고 생각도 들어요. 경매할 때도 왜 이 작가님 이 유튜브 이름이 마음관리인지를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다 보니까 나 자신한테도 자꾸 얘기를 해야 되고 괜찮다고도 해줘야 되고 그냥 이론상은 이런 거니까 너는 거기에 동요할 필요 없어 라는 말도 해주고 계속 해야 됩니다. 지금도 맞아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마지막 수리하고 이제 새만 나가면 원사이클이 돌아보는 건데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는 지금도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더 불안한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도 돈을 많이 쓰긴 했는데 낙찰받고 이자도 냈고 지금 공실인 상황에서는 제일 불편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럴 때 마음이 또 약해지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 가서 집 내놓으러 왔다라고 1070에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그 산꼭대기인데 그 1070에 어떻게 나가? 거기 LPG 아니야? 사람 안 살아? 보는 사람도 없을 거야? 욕심! 이런 말을 또 듣는다. 또 상처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때 나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거는 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내 가족들이나 네네. 그런 사람도 분명히 네네.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자신과 굉장히 저도 얘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생각으로 제 자신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저희 집사람이 어저께 같이 청소를 하러 왔었거든요. 청소하러 와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보면서 여기 새 안 나가겠다. 아, 그렇죠. 긴장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너무 그 부분이 네. 우리도 알고 있거든요. 네네. 아, 안 나갈 수도 있는데 그 두려움이 있는데 옆에서 자꾸 그거를 네. 인지시켜주면 화가 날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약간 언성이 높아지고 하는 네네. 부분들이 어쩌면 아니다라는 개념보다 나의 깊숙한 곳에 예민한 부분을 네. 건드려서 약간 폭발하는 경우도 맞습니다.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폭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아니야 이건 될 거야 네. 반지상이가 된다 그랬어 아니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요 정도 가격이니까 분명히 나갈 거야 라는 것도 분명히 맞아요. 근데 저는 요새 되게 노력하는 부분이 그 부분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 맞아 안 나갈 수도 있죠. 맞아. 근데 그거는 아직 우리가 경험이 없으니까 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잖아요. 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집 내놔보고 기다린 다음에 네. 아니다 싶으면 월세 내가 내놨던 가격에서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낮추는 방향 낮추더라도 이자보다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자꾸 위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낮추는 기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두려면 처음에 시작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5만 원은 더 올리셔도 되지 않을까. 선생님 생각보다 잘 나갈 거고 금방 나갈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좀 너무 더러워서 그런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청소를 좀 해볼까? 하고 왔다가 벽지를 뜯은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자. 그러고는 기다리는 건데 그 기다림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명도할 때부터 시작해서 기다림이 쉽지가 않은데 조금 더 땡기면 입찰할 때도 마찬가지죠. 입찰을 시작할 때도 1년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많이 기다렸었죠. 오늘 올 때도 저를 기다렸잖아요. 얼마 안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 좀 힘들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안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월세 사이클을 하나 만들어 놓으려면 고민하고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 고통이 있어야 이 월세 세팅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좀 즐겁게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계속 마음 관리를 저 나름대로 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훌륭하시네요. 네,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아유, 저보다 더 훌륭하게 잘 하고 계신다고 주제넘게도 네.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 기다림이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제일 어려운 거라고 생각도 요새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기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에 대해서부터 접근하는 게 나는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도 농담 삼아서 얘기를 했지만 뭐 저를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는 세상이 다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는 거 자체가 기다림이라고 생각이 있어요. 순서대로 한번 해보면 거액의 수업료를 내고 저 만났었잖아요. 그 비싼 돈을 내고 어쨌든 수업을 또 들었는데 바로 이거 또 못하면 아니 근데 저는 좀 수업료 들을 때도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어떤 자본금이 얼마 정도 있는지를 다 물어보는데 저랑 같이 수업 받으셨던 분들께서는 다 자본금이 있고 당장 내일이라도 임장 가고 입찰하러 갈 준비가 돼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음은 준비가 됐는데 돈이 준비가 안 됐었던 거 그때 좀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배우고 6개월, 1년 뒤에 준비해가지고 시작할 사람들이 올 줄 알았는데 투자금도 이만큼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내가 좀 뒤처지지 않을까. 네네. 그리고 이 사람들 막 낙찰받고 그랬잖아요. 동기로서 축하도 해주긴 하는데 네. 나도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도 불편하다는 생각도 분명히 있어요. 축하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같이 수업받고 수업받은 내용으로 이렇게 낙찰받고 하는 거 보면은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했었는데 되는구나 하는 생각 뒤에는 조바심이 생기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낙찰받고 있는데 나를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네. 초라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 친구들보다 나이는 네. 조금 있는데 나는 할 수가 없네. 하고 싶으니까 일단 들어가자, 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사모님하고 의견이 조율이 덜 된 상황 아니었어요? 그때? 예, 있는 것 같고 정리해서 아파트 하나 사갖고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얘기가 의견 있었어요. 차이가 분명 있었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대화하고 조율하고 해서 제가 하는 일을 또 이렇게 좀 믿어주고 해서 또 가긴 가는데 일단은 하나 받으니까 한 3개는 받아야 봐봐 내가 가는 길이 맞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요거 빨리 마무리 짓고
또 다음 거 또 가고 이렇게 해서 또. 아까 하던 얘기에서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투자금의 준비 상황 때문에 바로 할 수 없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기다림이었다고 네. 생각이 들고 이 집도 낙찰을 받긴 했는데 거의 1년 만에 다시 입찰을 시작하면서 폐차를 꽤 했잖아요. 폐차를 많이 했습니다. 폐차하면서도 낙찰에 대한 분명은 기다림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낙찰 받고도 바로 나간 건 아니고 살다가 나가신 거잖아요. 네, 협상을 네. 해서. 네, 네. 그것도 기다림이었고 네. 지금 수리도 도배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바로 지금 전화한다고 당장 달려오는 것도 아니니까 네. 금방 되겠지만 이건 뭐 반나절이면 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것도 기다림이고 네. 부동산을 내놓고 네. 세입자를 받는 것도 기다림인 건데 그러면 기다리지 않는 방법은 뭘까? 뭐가 있을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다음 거를 그냥 진행해버리는 방법. 그 방법도 있을 건데 이 물건 지금 과정에서 기다림을 없애버리고 결과물을 취득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얘기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일반 매매로 아니, 그렇죠? 일반 매매도 어차피 매매를 하면 집을 내놔야지. 이런 집을 사면 되죠. 일반 매매로 월세가 껴있는 집을 껴있는 사면 집을, 되잖아요.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다림이 없다라기보다 덜한 건 맞잖아요. 없는 거죠. 아예. 없는 거잖아요. 월세를 받고 있는 그렇죠. 거라면 그 가격에 있어서는 이 낙찰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낙찰가보다 쌀까요? 비쌀까요? 당연히 비싸죠. 그렇죠. 이 기다림이라는 거는 그 시간인 거잖아요. 시간과 돈의 경중을 따져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선생님의 무기는 뭐예요? 시간이에요? 돈이에요? 시간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없애버리려고 노력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할 수 있을까를 네. 생각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 관리를 계속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네. 마음 관리 왜 하겠어요? 돈이 없어서 마음 관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불편할 때 돈을 쓰면은 또 해결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결국에 생각을 해보면 돈과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나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요. 이 1년의 과정을 하면서 기다림을 처음에는 정말 즐겁게 기다렸어요. 왜냐면 제 돈 들어간 게 없잖아요. 아직까지. 근데 그렇죠. 이제 대출 나와서 잔금 지급이 되고 이제 제 명의가 되고 그 시점부터는 기다리는 게 조금 더 힘들지 않았나. 이자가 나가니까. 내 돈 나간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비슷하네요. 이 기다림이 조금 편하려면 대출을 안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결국에 돈이네. 그러면 기다릴 때 한 달, 두 달 지난다고 하더라도 좀 불편하면 덜 할 것 같다는 생각 그렇죠. 드네요. 기다리는 걸 즐겨야겠네요. 더. 그렇죠. 즐긴다기보다 기다림은 내가 생존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 기다림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찾은 방법 중에 네네. 하나는 즐겁게 한다는 개념보다 그 부분을 원래 내가 생존하는데 살아가는데 있는 거야. 이 공기처럼 그냥 같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 버린 것 네. 같아요.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까지는 저는 하는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네네. 이왕이면 불편함을 덜 할 수 있게 하는 건 뭘까를 찾다가 생각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다려야 되니까 두 번째 물건을 입찰을 하는데 힘을 쓰면 까먹잖아요. 까먹어버리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입찰하는 걸 까먹어 버렸습니다. 빈집이고 수리비 나가고 이자만 나가고 있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럼 그때 돈을 더 쓰는 행동을 하기가 어렵죠. 저도 입찰을 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았고요. 네. 회사 일을 더 열심히 한다거나 네. 아니면 가정에 더 힘을 쓴다거나 아니면 글을 쓰거나 책을 보거나 경매 외적인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늘렸던 것 같아요. 회사 다니면서 입찰하고 하는 네. 거는 시간을 또 많이 쓰잖아요. 그때 못했던 거를 지금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유, 제 짧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저는 공격적으로 그냥 입찰을 더 다니는 게 마음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임장을 가서 입찰을 하고 떨어지면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더라고요. 아쉽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이만큼 더 썼구나. 나도 다음에는 이런 마음에 드는 물건 이런 거 할 때는 힘을 좀 줄 때는 이렇게 좀 줘볼까? 이런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왔던 것 같아요. 입찰 가면은 그래도 아침에 한다 그래도 시간이 갔다 오면은 1시, 2시는 되거든요.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쓰잖아요. 좀 시간을 줄여볼까 하고 2개씩 가기도 하고 금액이 좀 소액으로 이제 금액이 맞을 때는 3개씩도 갔었거든요. 그래도 선생님 성향이랑 잘 맞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고 네. 이 집을 내놓고 나서 입찰할 때는 처음에 이 물건을 받기 위한 입찰을 했을 때랑 지금 입찰을 할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마음부터 다를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를 거냐고 생각하냐면 빨리 받을 이유가 많이 사라지잖아요. 네. 얘 같은 경우는 빨리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폐차를 많이 할수록.
그렇죠. 돌아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얘가 월세가 안 나가면 불편한 게 있잖아요. 거기에 또 낙찰받으면 좋은 면도 있는데 또 돈을 써야 되는, 낙찰금을 또 내야 되는 불편함도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는 아마 입찰을 좀 낮은 가격에 입찰하게 될 거예요. 아, 떨어지는 게 오히려 감사할 정도가 될 수 있죠.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랑 상황이 다른 게 일단 하나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를 더 받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 집을 일단 받아보자. 왜냐면 좋죠. 그게 반대가 됐으면 좋은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럼 비용을 좀 더 써서 우리가 살 집 좀 받아보자. 쌍문동 쪽으로. 쌍문동 쪽그 노원이나 이쪽으로 이제 아파트들도 계속 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전문적으로 빌라를 보다가 네. 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또 보니까 경쟁해서 안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그쵸. 입찰 금액이랑 빨리빨리 매도하는 분들이랑은 생각하는 금액 자체가 틀려버리니까 그렇죠. 거기는 주워 먹을 수가 없어요. 주워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좀 주워 먹어볼까 하고 네. 요즘에는 그걸 하고 있는데 좀 또 좀 생각을 정리해서 좋은 빌라, 깨끗한 빌라, 살 집을 그렇게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집사람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생각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은 상황은 아니긴 하잖아요. 근데 아파트를 최근에 입찰을 좀 하셨나 봐요. 예, 아파트도 보러 다니고 입찰도 좀 해보고 근데 했는데 거기서 느낀 게 빌라 낙찰도 쉽지는 않았는데 네. 아파트 낙찰은 거의 뭐 이거 쉽지 않겠구나. 나한테 기회가 돌아올 것인가라는 네. 생각. 그리고 저 가격에 제가 뭔지 아예 정보가 없긴 한데 네, 선생님 입찰하신 게 네. 저 물건을 저 가격에 왜 갖고 가? 이거 금매로 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낙찰가가 네.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제가 살 집이니까 위치도 봐야 되고 그전에는 위치는 그렇죠. 좀 덜 봤었거든요. 그렇죠. 집 구조도 봐야 되고 향도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입찰을 갈 수 있는 수량이 그렇죠. 줄어들더라고요. 줄어들면 개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힘을 주게 되죠. 힘을 주게 되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힘을 줄려 그래도 힘을 줄 돈 이제 총알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을 맞춰서 그렇죠. 가야 되니까. 네. 그게 맞는 거죠. 네네. 근데 그 가격에는 네. 쉽지 않구나를 아마 느끼셨을 계속 거라고. 느끼고 있고 다른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뭔가 그러니까 그 시행착오를 분명히 저도 경험을 네. 했다고 생각을 네. 정확히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요. 저도 경매 한창 열심히 할 때가 처음 시기 때가 더 열심히 했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결혼할 때가 한 10채 정도 낙찰 받았을 때 경매 한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네. 됐을 때 결혼을 할 때 신혼집이 필요하니까 신혼집 구매를 할 때 당연히 저도 경매 10채나 받았으니까 네. 그러면 적용해서 당연히 네. 아파트 봤어요. 저도 네. 15년도에 제가 네. 결혼했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한 9년 정도 전이니까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을 때가 당연히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때 입찰을 하다가 경매로 내가 살 아파트를 안 했겠어요. 그때 가격이 안 올랐을 때인데 그때도 똑같았다는 거야. 제가 한창 열심히 할 때인데 아파트를 안 봤을까? 입찰을 안 했을까?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목표한 집이 아파트든 좋은 빌라든 여기는 좀 살고 싶다 하는 집을 찝어갖고 입찰을 하니까 다 안 되더라고요. 수량도 많지가 않고. 내 눈에 좋은 건 남의 눈에도 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매하면서 저는 가장 크게 배운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이 나랑 다르지 않구나. 내가 살고 싶은 집이면 사람들도 다 살고 싶은 집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여기에 낙찰받은 이유도 그렇게 막 매력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곳곳에 보여서 낙찰이 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표면적으로 반지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서울의 낡은 반지하랑 광주의 준신축 LPG 빌라라면 견줄만 하다고 생각해요. 한 꼭대기에 있잖아. 안 좋은 면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가격에 또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좋은 점을 자꾸 찾아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 집 같은 경우도 제가 낙찰을 받을 때 힘을 완전 빼버렸거든요.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는데 임장도 여긴 안 왔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래요? 이중으로 네. 오늘부터는 2개씩 넣어야겠다. 그럼 폐차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배운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2개씩 넣어야겠다. 그리고 당장 내일인데 못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여기 오는데 거리가 좀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 돈이 있으니까 일단 넣고 나서 생각하자. 시세 조사나 이런 것들을 인터넷으로 일단 하면 얼추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냥 해서 일단 넣어보자. 그리고 금액도 힘을 쫙 빼서 넣었었거든요. 그다음 그냥 돼버렸더라고요. 맞아요. 선생님한테 하늘이 주신 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갖고 이제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할 것인가, 세를 좋은 가격에 이왕이면 뺄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거주하는 살집을 경매로 접근하는 게 안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생각보다는 확률도 낮고 싸게 살 기회가 많지는 않구나를 저도 9년 전에도 분명히 느꼈던 것 같고 저 최근에 이사 온 집 같은 경우도 거기도 경매로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한 10년 동안 경매했는데 왜 네. 경매를 내가 안 했을까? 네. 내가 살 집은 경매 당한 집은 뭔가 기운이 안 좋고 네. 터가 안 좋고 뭐 그런 것 때문일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내가 원하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더 많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내가 살 집이니까. 거기에다가 그 매물이 또 나와줘야 되는 네. 거고 그 매물이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다 네. 보니까 그거를 꼭 낙찰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싸게 산 입찰가를 쓰는 거는 약간 무책임할 수도 있다고. 네.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힘이 자꾸 들어가게 되고. 그럼 그것도 결국에 내가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기다림과 시간이잖아요. 네. 그런 방법은 결국에 입찰가를 높이는 게 아닌가라고 또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결국에 기다림은 돈과 연관성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어쩌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일반 매매로 샀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제가 거주하는 집은.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이제 제가 입찰하기 일주일 전에 여기 1층이 이제 네. 나왔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뭐 낙찰이 됐는데 저는 이제 그 금액보다도 더 싸게 썼죠. 싸게 썼는데 힘을 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욕심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이 한 2명 정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힘을 더 뺀 거죠. 아, 네. 단독이 아니었군요. 네, 단독은 아니었습니다. 아, 나도 힘을 뺐는데 저분들은 더 뺐네. 집 안에 들어오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거지 외관이나 아니면 오는 길을 봤을 네네. 때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만할 집이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서 경쟁자들이 그렇게 네. 또 가격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네.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아까 하던 얘기에서 이어서 하면 네. 선생님하고 얘기하니까 말이 좀 술술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방언이 터지는 거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끝이 안 나더라고요. 아,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 수리를 보면 네. 집은 너무 컨디션이 좋으니까 네. 저 도배만 할 거고 도배는 셀프가 아니고 도배 사장님한테 부탁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천장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천장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벽만 한다고 하면 작은 방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해서 저기는 깨끗한데 저기가 색깔이 달라서 굳이 네. 해야 되냐 마냐 고민을 하셨는데 네. 제 생각에 색깔 다른 거는 별로 문제는 안 될 것 네, 같고 그냥 밝은 계열로 할 건데 저기 또 파스텔 톤으로 돼 네, 있으니까 좀 밝은 계열이니까 이질감은 안 될 것 같은데 네. 저기도 어쨌든 약간 오염된 부분이 있으니까 네, 네. 하는 김에 다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도배하면은 진짜 크게 잡아봤자 뭐 한 100만 원 이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배를 조금 했어서 작가님께서는 소폭 합지로 도배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단순히 저렴해서인 것 같아요. 네, 소폭 합지보다는 그래도 장폭이 조금 더 들어와서 보면은 좀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 아 그렇게 하세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네. 들어가고. 그래요? 네. 저는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네. 그게 소폭인지 장폭인지 지금은 보면은 여기는 네. 장폭이잖아요. 네, 네.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알게 네. 된 거지 그냥 일반 내가 거주하는 세입자로 왔을 때 장폭인지 소폭인지 그거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소폭으로 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또 자기 기준도 분명히 있거든요. 수리하다 보면. 네. 그러면 장폭으로 네. 하셔도 그러니까 당연히 뭐 예를 들면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임대를 줄 때는 약간 회색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밝은 회색으로 많이 해요. 때가 타고 그러니까 좀 네네. 때도 좀 덜 보이고 하는 맞아요, 색깔로 맞아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가 하얀색이었으면 좋겠는데 집이 18평 네. 정도니까 하얀색이면은 그래도 좀 넓어 보이고 좀 더 그럼요. 분위기도 확 살고 밝아 보이고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면은 꼭 할 텐데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근데 이게 흰색은 2년 있다가 오염이 심해질 텐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것도 아닌데 그렇죠. 도배 색깔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냥 너무 튀는 색깔, 막 연두색 막 이런 거 아, 있잖아요. 그런 것만 아니라면 네. 어느 색깔이든 상관없는데 아. 그냥 저는 실용성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회색기가 들어가 있는 네. 거나 아니면 아이보리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게 도배 교체하는 횟수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뭐 세입자 한번 바뀌면 도배는 보통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도배 색깔은 그렇게 중요한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아니군요. 같으니까 이번에는 선생님이 진짜 마음에 드는 색깔로 선생님의 꿈을 펼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낙찰받은 첫 집이니까. 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비용 차이가 한 50만 원, 100만 원 차이 나면 네. 당연히 고민스러울 거일 수도 있는데 1, 20만 원 크게 나면 2, 30만 원 차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막 큰 고민을 할 게 네.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배만 저 페인트 사신 것까지 100만 원이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들고 나머지는 뭐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작은 방에 등만 2만 원 주고 하나 교체. 그래요. 저 등이 이 집을 좀 깎아먹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불은 나오니까라는 생각을
생각을 또 한 거죠. 약간 좀 안지사님 생각을 좀 따라가다 보니까 네. 불은 나오는데 뭐하러 받고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으로. 맞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거는 급한 수리는 아니라고 네, 네, 네. 생각은 드는데 항상 생각하는 게 작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라면 네.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조금 있어요. 배송비까지 네. 15,000원이면 이거 그리고 교체하는 거는 그렇게 또 어렵지 네, 않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거를 굳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우선 두고 다음에 또 올 일 있잖아요. LED 박스 등 하나 주문해놓고 들고 오면 되지 않을까 네네. 싶어서 한번 조심스럽게. 근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어차피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저는 많이 본 사람이니까 아이 저 싸구려 십자등 5,000원짜리네 라는 생각을 한 거지. 일반 사람들은 메인 방이 또 그랬으면 모르겠네. 네네. 작은 방이 그랬으면 신경이 났을까? 천장을 올려보지도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네. 들어요. 오는 길에 하려고요. 저거 맞아요. 저것 때문에 오진 않을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고장 났어도 괜찮긴 하거든요. 나중에 세입자 들어올 때 고쳐준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네. 수리비는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면 그 이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어제까지는 30만 원 정도면 어. 되겠다 해서 도배지를 제가 사서 네. 하면 되니까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이거. 그래요. 그렇게 수리는 간단하게 돈으로 해결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경기도 광주 회덕동 지상층 빌라 2018년식이면 우리한테는 거의 신축급의 이 빌라 전용 면적 18평에 방 3개, 화장실이 2개. 무려 2개. 감정가가 얼마였죠? 감정가가 2억 7,600이고 감정가가 2억 7,600에 굉장히 고가네요. 그 감정가를 들으니까 좀 새롭네요, 선생님. 그렇죠. 유찰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4번 돼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4회차?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1억 1,060만 원. 1억 1,060만 원. 그럼 감정가 대비 몇 프로의 낙찰 받은 거예요? 감정가 대비 40%에 받았어요. 40%에? 감정가가 분양가 수준이라고 하니까 시세랑 한번 대비해 봤을 때는 과하게 잡혀있는 경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정가 대비 40%의 낙찰가면 훌륭하다. 예, 그냥 주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거의 주워 먹었다라고 생각한 거고 그동안 폐차한 것들 네. 그리고 수업 끝나고 1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이 집에서 다 보상을 또 받을 수 있는 집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1억 1,000에 낙찰을 받으셨고 선생님은 그때 당시는 무주택자였네요. 네. 대출 비율도 잘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대출도 잘 받으셨어요? 네, 대출도 잘 받았습니다. 얼마를 대출 받으셨을까요? 대출은 1억 100만 원 받았어요. 90%네요? 네, 거의 그 정도. 1억 100 대출을 받은 거고 그럼 거의 선생님 돈을 들지는 않았구나라고 세입자까지 받는다 1,000이 들어올지 2,000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네. 혹시라도 2,000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네. 플러스 피가 또 될 수 그렇죠. 있죠. 월세인데도 플러스 피가 되는 거죠. 집이 생겼는데 돈이 생기고 오히려 월세까지 들어오는 구조를 또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 아마 대출 받으면서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80% 해준다는 데도 있었을 거고 네. 90% 해준다는 데도 있었을 건데 네. 선생님은 그때 아마 좀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네네. 하나은행에서 받았거든요. 7명에서 받았네요. 네네. 88%까지 된다고 했는데 소개도 받았고 하다 보니까 90%까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준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또 네네.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도 드네요. 그럼 7명에서 하나은행에서 받았으면 대출 조건도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조건은 좀 어땠어요? 뭐 대출은 금리나 4.5%에 4.5? 네, 4.5. 아우 괜찮네요. 원금 상환으로. 그럼 거치가 있었어요, 선생님? 거치는 없고요. 그럼 바로 원금 원금 네. 이자 바로 내는 걸로? 네. 그럼 원금 이자가 한번 빠졌다고 아까 하셔서 얼마나 빠져요? 이자만 37만 8천 원 정도. 네. 원금까지 하니까 42만. 원금까지 해서 42만 원 정도라면 못해도 30만 원에서 40만 원은 충분히 갖고 갈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이 영상이 올라올 땐 선생님 이미 월세를 받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작가님 영상 보면은 이 멘트가 나온 후에 밑에 이제 월세 계약이 완료되셨습니다. 이게 뜨는 게 저는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데도. 그리고 이런 집은 진짜 선생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네네. 그런 게 아니고 생각보다 금방 나갈 거예요. 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하나도 찜찜하고 걱정스러운 게 이 집에서 느껴지지 않거든요. 찜찜하고 걱정스러운 건 없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청소라도 좀 해볼까? 그러고 와서 하고 도배는 해야겠네. 그것도 하다 보면은 점점 내려놓게 될 거예요. 네. 저도 영광스럽게도 집 같이 네. 왔을 때 신발을 벗고 들어온 거는 네. 거의 손에 꼽아요. 저부터도 기분이 되게 좋은데 벽지가 찢어져 있어도 기분이 네. 좋단 말이에요. 세입자분들이 또 왔을 때 어쨌든 저런 문구 안내 문구 같은 것만 하나 써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신발 벗고 와달라. 그럼 여기 청소돼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또 오시는 분들이 기분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현명하게 준비를 잘
해놓으셨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명도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세입자가 거주를 하셨던 거고 한 2년 정도 네. 2천에 45에 계셨던 분이 사셨던 거고 2천만 원 보증금은 손해보는 건 없었다. 전혀 없으셨죠. 그러면 명도하는 데는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 네. 명도하면서 부딪히거나 한 건 없었어요. 부딪히는 거는 크게 없었고 제가 연락을 일부러 음. 잘 안 했습니다. 그럼 낙찰받고 연락처 받는 건 좀 수월했어요? 낙찰자다 그러고 이제 배를 눌렀는데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메모를 붙여놓고 오니까 다음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뭐 집 상태는 어떠냐 이런 거 그냥 전화상으로만 물어봤는데 세입자분께서 여기도 물 새고 저기도 물 새고 집이 엉망이라고. 그게 좀 걱정했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냥 망가지면 수리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있었기 때문에 세면대가 떨어져서 자기가 이제 사람 불러서 붙였고 세면대가 그게 벽에 붙어있는 건데 그게 떨어지기가 쉽지 않을 텐데 고쳐야 되나요? 물어보니까 안 고쳐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됐고요. 얘기할 때 항상 네. 점유자분들, 세입자도 네, 그렇고 네. 채무자분들도 그렇고 네. 항상 집을 굉장히 깎아내리는 경향이 꽤 아, 네. 많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굉장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던 네, 느낌이 네. 되게 드네요. 거기서부터 네. 첫 집인데 그런 자세로 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저희 그러니까 체질인 것 같습니다. 어, 명도가 뭔가 경매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가라는 생각까지도 네. 드는 것 같아요. 네, 명도가 전혀 부담되는 것도 없고 떨리는 것도 없고 작가님하고 얘기하듯이 통화하는 거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세입자분께서도 마음고생은 하셨죠. 이제 물론 돈은 다 받아가시지만 이 경매로 집이 그렇죠. 넘어가면 나가고 싶을 때 못 나가고 하다 맞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말씀하셔서 들어드리고 결론은 언제 나가시나 뭐 그렇죠. 계획이 있으시냐 이거잖아요. 충분히 들어드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아직 계획은 없고 내년에 한 2월달이나 3월달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알겠다 생각해 보시라 그러고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해드렸어요. 배당 받아가시려면 저한테 명도 확인서를 받아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러고 나서 전화를 안 드렸던 것 같아요. 뭐 전화할 일도 없고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좀 있다가 자기가 좀 더 살면 안 되겠냐라고 연락이 와서 그때 좀 고민을 했죠. 월세를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나는 받을 금액이 이렇게 크고 세입자분께서는 저렇게 작은데 안 맞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렇다고 거기 다 맞춰줄 수는 없고 하니까 저도 나름대로 양보를 해서 제가 70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사시는 동안 2달은 2년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2달은 50만 원에 그 명도 기간까지는 50만 원에 해드릴게요. 이제 나름 제시를 되게 했는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여기 45만 원에 사셨던 분은 그게 아닌 거죠. 뭐 이 집이 70만 원이야 네. 이런 식으로 또 네, 나왔다고 말도 안 생각해요. 되는 소리라고 이제 막 하시면서 절대 그 금액에는 이 근처에서는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러면은 50만 원에 살 수 있는 집이 어떤 집일까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50만 원에 살 수 있는 집이 어떤 반지하도 못 살아요? 방 3개짜리인데 그래도 네, 50만 그쵸. 원은 힘들 거다는 생각을 했었고 아 그러시면은 이사를 이제 날짜를 정하시고 기간을 알려드리고 그때쯤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냥 얘기를 안 했죠. 근데 예전부터 네. 거기에서 기다리는 거를 사람들이 잘 네. 못해요. 답답하거든요. 연락도 안 오고. 저는 이제 오히려 그 부분이 쉬웠던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아직 잔금을 내지 않았죠. 잔금 내고 나서부터 기간이 길어지면은 조금 그렇죠.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은데 잔금을 안 냈으니까 음. 제 돈 들어간 거는 이제 보증금밖에 없으니까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하다가 이제 중간에 통화를 하는데 이사비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쯤에 기다리면서 그때 통화를 선생님하고 했던 기억이 네네. 좀 나는데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전화 주셨던 게 기존 세입자분이 조금 낮게 요구를 하는데 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네, 그 맞습니다. 부분에서는 기준이 못해도 한 7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금액이 협상이 안 되면 그냥 네. 이사 가시는 쪽으로 도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네, 뭐 네. 그런 내용을 맞습니다. 얘기했던 네.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사신다면 계약도 되는 거고 그 정도 손해는 그렇죠. 볼 수 있는 거고 저도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음. 서로 윈윈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했는데 이제 그거는 안 하시고 그러면 나가시는 걸로 결정을 하셨으니까 결정을 하셨는데 나가야 되는 거는 호의적이셨고 근데 집을 구해봐야지 아는 거니까 정확히 날짜는 뭐 예, 날짜는 없었고 근데 이제 시간은 제 편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그분은 돈 받아갖고 나가셔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보증금 2천만 원이 묶여 있으니까 제가 명도 확인서를 드려야지 그분이 그 돈을 법원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돈 받을 사람이 급하지 돈 줄 사람이 급한가 이런 생각이 맞아. 좀 그때 당시에는 또 제가 또 아주 고수처럼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전화가 와서 120만 원 달라고 명도비 아. 예, 돈을 안 주면 나도 모르겠다 뭐 이사비도 부족하고 뭐 이런 어. 얘기 말씀하시는데 이사비
부족한 건 아니신 것 같고 명도비를 받고 싶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돈 다 받아갖고 나가시고 손해보는 게 없으신데 저도 명도비를 잡지는 않았다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말씀하시는 게 약간 저를 이제 투기꾼 약간 그런 식으로 대하시는 게 좀 느껴졌었어요. 그쵸. 이 경매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거기에 가깝다는 네네. 생각도 분명히 드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을 계속 받다가 나중에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월세 살아요, 선생님 저도 월세 살아요. 그랬던 것 맞아요. 같아요. 실제로 맞는 거니까. 실제로도 맞고 그런 식으로 통화하고 120만 원을 주겠다는 소리는 안 했죠. 그런 것들은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주겠다라고 결정을 한다거나 이런 거 안 되고 네, 나중에 그럼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통화를 안 했죠. 또. 그때도 현명하게 잘 기다리셨네요. 네, 그때도 좀 어떻게 좀 기다린 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이 나간다는 날짜가 그쯤 돼서 며칠 있다가 전화를 드려서 선생님 다 돈 다 받아갖고 나가시는데 이사비 잡지도 않았다. 근데 제가 50만 원은 드릴게요. 50만 원 안 받아갖고 나가시면은 그날 안 나가시면 50만 원도 안 드리고 저도 법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뭐 강제 집행이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선생님 거기 돈 묶여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50만 원 받고 그냥 나가시라. 저도 양보를 한 거니 선생님도 양보를 하셔라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그때 당시 대답은 안 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디데이 한 며칠 전에 전화해서 나가시는 거 맞죠? 전화를 하시니까 나가신다고 이사 나가신다고 그 하시더라고요. 기간이 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기다린 기간이? 한 달 정도? 아, 한 달? 네. 한 달 동안은 연락을 안 한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입자분하고 몇 번 통화를 안 했어요. 와, 한 달 동안 연락 안 하면서 기다리기가 되게 불편해요. 왜냐면은 급한 건 제가 아니니까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팔자로 내가 지고 있다. 예, 예, 팔자로는 내가 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교육을 받으면서도 제가 급할 건 없으니까 이제 잔금 내고 나서부터 급했던 거니까 그 기간은 잘 삼아서 넘긴 것 같아요. 잔금 내고 나서는 나가신다고 하시길래 제가 50만 원 준비할게요. 저도 그래서 50만 원 했는데 나가실 때 청소도 해주시고 집에 관련돼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50만 원도 아깝지 않게 그냥 드렸던 그러네요. 나가면서 이사비 괜히 50만 원 아끼려고 했다가 훼손을 해놓는다거나 훨씬 더 큰 비용의 지출도 있을 거고 마음적으로도 좀 불편한 게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저렴한 금액으로 잘 집에 좋은 기운을 저는 불어 넣으셨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항상 드려도 되지 않을 이사비를 썼던 집 같은 경우에 집이 항상 더 잘 나가더라고요.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천명도지만 네. 전문가처럼. 아니 근데 네. 교육을 받으면 아시겠지만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다 움직였던 것 같아요. 명도비도 달라고 하겠지부터 시작해서 교육받은 범위 내에서 다 움직였던 것 같아요. 처음 낙찰받고 명도하는데 최적화된 사례가 또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어려운 사례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에 맞게 잘 풀어내신 거라고 전 생각이 네. 좀 들어요. 명도도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예. 제가 어려운 거는 세입자 받는 게 지금까지는 그 기다림이 조금 불편한 거죠. 지금. 그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도 공감이 좀 되는 게 그 명도하고 했을 때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명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지금부터는 도배는 사람만 써서 하면 되니까 근데 힘을 내가 쓴다고 결과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더 네. 많은 것 같아요. 집을 내놨을 때 네. 불편한 점이 그래서 기다리는 게 되게 힘든다고 표현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네네. 드는데 그거는 놓아야지 내려놔야지 까먹어야지 하는 노력보다는 다른 쪽에 힘을 쓰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게 이 집을 낙찰을 받았을 때와 같은 결과가 또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네. 선생님. 그렇게 명도도 완료 잘 하신 네. 거고 선생님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주택자로 네. 현재까지 계시는 건데 중간에 집 매도하고 투자도 하고 네. 사업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중간에 주식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셨나 봐요? 그렇죠. 공격적으로 했죠. 전업 투자자로 좀 한 거예요? 전업 투자는 아니었고요. 투자 금액이 커진 거죠. 투자 금액이 작았다가 집을 판 돈을 갖고 하신 그렇죠. 거예요? 아. 뭐 아니면 더였던 거죠. 꽤 목돈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그렇죠. 좀 드는데 그럼 한 2년 전쯤에 그 주식 투자를 왕성하게 왕성하게 했죠. 미국 주식을 좀 돈을 초반에는 뭐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 그러면서 많이 벌었었죠. 꽤 괜찮았나 봐요. 예, 괜찮았었죠. 부자 될 것 그렇구나. 같은 그런 느낌. 최대 벌었을 때가 얼마 정도 버셨던 거예요? 하룻밤에 2, 4편씩 왔다 가더라고요. 와. 레버리지 주식이라고 해서 올라갈 때 3배, 내려갈 때 3배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 그런 거 좀 본 것 같네요. 올라갈 때 막 돈 넣어놓으니까 그때가 또 주식이 막 올라갈 때였고 주식으로 돈 벌지 않은 사람이 없었던 때. 주식 투자를 한 거는 배우고 아니죠. 공부하고 한 거는 아니죠. 아니었던 거고 네. 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거의 뭐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도박이지 않았을까 그게. 대출을 받는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본 것 같긴 한데 네, 대출도 받았죠. 근데 집을 팔아가지고 집도 팔았고
대출도 받고 이런 게 어딨어 해서 돈을 많이 넣어서 많이 벌 때는 그러면 처음에는 네. 한 몇 억 됐겠어요? 그렇죠. 이제 근데 그 웃긴 게 주식 초보가 그런 많은 돈을 들고 주식을 하니까 살 떨려서 못 할 것 같은데.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가겠지 하고 못 팔아요. 그럼 내려가면은 아 이 금액에 못 팔아. 그럼 못 팔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 나락으로 가는 거죠. 다행히 저는 이제 나락까지는 안 갔습니다. 손해는 봤어도 네. 나락으로는 안 갔죠. 인생을 배웠죠 거기서. 그때도 40대였는데 예를 들어서 재테크라든지 이런 거는 모를 때였는데도 그걸로 인생을 배웠죠. 얼마 정도를 투자한 거예요? 예, 한 3억? 3억을 갖고 하루에 2, 3천씩. 2, 3천씩 벌었다. 와, 열흘만 돼도 원금을 거의 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 때도 있지만 아, 올라가면 그렇죠. 또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또 3배씩 된다 그러면. 네, 3배가씩 되니까 올라갈 때 막 신난데. 뭐 난리 나죠. 떨어질 때 불편하면 떨어질 때는 잠이 안 오지 않을까라는 주상집 생각도 되는 좀, 거죠. 예,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많이 얼마까지 불렸었어요? 최고 맥시멈 어디? 이게 불리는 게 좀 무의미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2천을 벌었어요. 그럼 내일 또 잃는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오늘 5천을 벌었으면 5천을 팔아요. 그러면 제가 또 사는 거잖아. 그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네. 올라갔을 때 좀 팔자. 그럼 올라갔을 때 팔아서 수익으로 챙겼어요. 근데 이게 수익이 돈을 빼서 환전을 해서 내 통장에 꽂혀야지 진짜 수익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미국 돈으로 환전이 돼 있으니까 그냥 냅두는 거죠. 이게 또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 그 판돈을 갖고 산 거죠. 그러면은 저가라고 생각하고. 올라갔을 때 좀 팔아서 갖고 있다가 내려갔을 때 더 사. 그리고 더 사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다시 올라가줘야 되는데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 버리면은 마이너스가 돼버리고 위에서 팔아서 수익 챙긴 돈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미 돈이 들어가서 돈이 마이너스가 나버렸어요. 그때 수업 들을 당시가 계속 떨어지는 아, 때였었어요. 그때였구나. 네. 그때 얼굴이 굉장히 어두우셨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지옥이었어요. 굉장히 얼굴이 밝아지신 편이라고. 지금도 회복 중인데 그렇다고 신용 회복이 아니에요. 주식은 계속 하고 있고 주식에서 좀 많이 배웠어요. 그래도 지금도 계속 하고는 있어요. 무리하게 하지는 않고 천천히 조금씩. 그것도 안 하는 것도 또 그걸로도 재테크가 되는 거는 확실하니까 그럼요. 그것도 하고 있고 좀 안정이 됐을 때는 요번에 이제 시작해서 안정이 돼서 3천 먼저 만들어가지고 경매를 먼저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3천 정도는 뭐 3,000가 예전엔 하루에 벌었던 돈인데. 돈은 다 빼놨는데 그래도 주식으로 만든 돈 갖고 지금도 경매를 하고 있고. 떨어져가지고 손해를 본 거가 투자를 이어서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인 거죠. 요번에 집값이 얼마 전에 많이 올랐을 때 제가 팔았으니까 그때 올라갈 때는 집이 없었던 거고 다시 살려니까 저 위에 집값은 올라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타이밍을 쫓아가고 있는 느낌인 거죠. 집을 살려고 하는데 아파트도 팔았는데 올라가고 맞아요. 다시 살려 그러니까 네. 저기 초조해지죠. 멀리 가 있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을 아파트라든지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뒤에서 쫓아가는 느낌인 거예요. 네. 이거를 갖고 있었으면은 맞아. 어찌됐던 그게 우리 투자잖아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거든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선점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도배도 그냥 맡기고 빨리 딴 거 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요새 같은 때 또 주술 수 있는 게 나오지 않나. 그럼요. 다른 분들은 주식으로 돈을 다 잃었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그 돈 갖고 잘 배운 것 같아요. 수업료를 낸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지금도 주식은 하지만 그냥 안정적인 아, 건 안 해서. 3배짜리는 안 하는 거예요? 3배짜리 하죠. 하는데 지금도 그냥 금액이 작아져서 안정적이다. 네네 안정적으로 가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돈을 더 넣거나 거기서 돈을 더 빼거나 하진 않고 투자금 안에서만 주식용으로 따로 빼놓은 돈이 네, 있는 네. 거라는 네,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그쪽으로 계속 하면 되는 거지. 왜 이 빌라를 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식하기 전부터 제 꿈이 건물주였어요. 모든 사람의 꿈이 건물주 아닐까요? 대부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면은 세 받는 건물주가 제일 좋아 보이고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힘들어도 월세는 내야 되니까 건물주는 힘든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건물을 사기에는 돈이 없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빌라 투자가 이렇게 해서 소액으로 계속 하다 보면 여러 개를 늘려가면 그게 나중에 가면 그게 건물주 아닌가? 물론 건물이 한 곳에 있는 건 아니지만 경기 전 지역, 서울 전 지역에 퍼져 있겠지만 그게 건물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꿈을 위해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게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건물주의 개념을 실제로 진짜 네. 외관상의 한 건물을 내가 전부를 소유한다는 네. 개념보다 한 호수씩 이렇게 늘려가는 것도 그렇죠. 결국에 그 건물주랑 네. 같은 개념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접근한 거고 어떻게 보면 저도 한 30개 정도 있으니까 네. 다 위치는 사실 다르긴 하지만 네, 제 거를 대비를 해보면 30호 건물 하나랑 어쩌면 같은 개념으로 또 볼 수 네, 있지 네. 않을까를 생각했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 빌라라는 게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빌라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빌라는 안 팔리는
거니까. 아파트는 제가 그때 주식할 때도 아파트 팔 때도 파는 거 일주일도 안 걸려서 그냥 막 팔리는 거죠. 아, 현금화가 엄청 빠르다 진짜.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현금화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가 그렇죠. 않고 어렵고 아파트보다는. 거기에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했거든. 급하게 팔려 그러면 급매에 팔아야 되고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 집을 보유하고도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있었고 하거든요. 지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내가 생각만 하나 바꾸면 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안 판다면이라는 거죠. 맞아요. 나는 월세 계속 받을 건데 내가 팔 이유가 없지 않나? 물론 살면서 목돈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 다음에 생각하고, 왜냐면 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용 가능한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빌라 투자는 내가 빌라를 안 판다면 손해 볼 게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작가님 영상도 보고 다른 사람들 영상도 보면서 제일 나하고 맞았던 거가 그런 거였던 거죠. 실제 금액을 계산해 보면 이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내가 손해가 날 수가 없고 이걸 할 텐데 라고 하는데, 나중에 파는 것만 생각 안 한다면 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듣게 된 거고, 주식이 어느 정도 그때 막 떨어지다가 이제 계속 올라와서 어느 정도 복구가 됐을 때 현금 만들어서 다른 동기들보다는 늦었지만 빨리 해서 쫓아가기도 하고, 같은 길을 좀 걸어가고 같은 투자를 하면서 좀 그쪽으로 동기들하고 좀 걸어가고 싶었고, 그런 생각도 좀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은 크게 투자는 두 개, 부동산 투자랑 하나가 레버리지 주식 투자를 투 채널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데,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세 배라고 하시니까 약간은 성향이 공격적인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유 뭐 제가 잘 모르는데 한번 맞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금은 좀 공격적이다라고 봐주면 이제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거고, 그 전에 봤을 때는 거의 도박 수준이었어요. 도박으로 야 이렇게 막 버는데 뭘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거의 코인하고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그거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팔 수 있을 때 못 팔았다면 지금은 팔아서 충분히 수익을 챙기고 많이 떨어졌을 때 매입을 하는 거죠. 그거를 뭐 조금 떨어졌을 때 또 매입하고, 이런 거기서도 좀 기다림의 여유가 좀 생긴 거죠.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겨서 항상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고 하는데, 또 내려갈 때 제가 산 거보다 떨어지면 그때는 매입을 좀 하고 기다리고, 또 올라가면은 수익을, 예전에는 30% 이런 수익들은 수익 같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30%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어야지, 그러고 그때는 좀 일부를 팔아서 수익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누구보다 기다림에 있어서는 내공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이 되게 드네요. 선생님이 기다리는 거를 부동산 내놓는 거에서 기다림이 불편하다고 하셔서 이 부분도 그렇게 불편할 게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집 상태도 좋고, 여기 아까 여쭤봤더니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세입자도 한 5군데 연락 왔어요. 4명 정도, 4-5명 그러면 연락. 굉장히 많이 온 거거든요. 일주일 정도 안에. 내 생각엔, 내 기준에서는 이거는 그렇게 기다리는 게 불편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제가 너무 선생님을 주제넘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되게 드네요. 그런 등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하신 게, 기다렸다가 내 생각보다 더 떨어지면, 아니면 올라가기 전에 여기에서 수익 보고 매도한다. 그런 부분. 욕심을 많이 버리고, 그걸요. 이 정도 먹었으면 맞아요. 하고 팔고, 또 기다리면 또 그 금액까지 떨어지고 그 밑으로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등락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면은 조금 사볼까? 그럼 그것도 조금씩 사고, 하다가 또 올라가면은 그거 조금 샀던 것도 팔고, 계속 떨어지면은 계속 조금씩 사다가. 그거를 저 같은 사람은 잘 못하거든요. 그 등락폭이 상대적으로 크니까 불편하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건 저한테 불편한 것 뿐인 거지 선생님한테는 잘 맞는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고, 시세차익 투자 안에서는 경험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그리고 수업료도 많이 낸 거니까. 그러면 거기를 또 시장을 떠나버리는 거는, 지금까지 냈던 몇 천만 원? 몇 억? 몇 천만 원인데 몇 억은 아니에요. 1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1억 가까운 돈의 수업료를 낸 게 또 아까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현명하게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를 아예 나는 안 맞네, 버려, 이거는 도박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러면 내 욕심의 선을 조금 더 조절해서 욕심을 좀 낮추고 나의 범위 안에서 수익금과 손실을 갖고 간다면, 이건 나한테 또 잘 맞는 투자가 되겠다. 상대적으로 공격적일 수는 있겠지만 도박성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이 투자에서는 그런 성향은 좀 덜하긴 하거든요. 이건 되게 길게 버는 거고, 조금의 수익을 하나씩 누적하자면 시간이 또 걸리는 부분에 답답함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두 개가 성향이 굉장히 좀 반대잖아요. 그거를 또 같이 한다면 조화로울 수 있지 않을까, 이상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네요, 선생님.
예전에 많이 오를 때는 막 주변 사람들 야, 주식 안 하냐 그러고 주식하라고 그러고 그때 당시 분위기가 다 그래서 그래. 근데 요즘에는 아예 얘기를 안 하죠.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그 생각도 들고 제가 이제 월세 투자하는 것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수익이 났었는데 따라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생길까봐 말도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다 리스크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도 못 하겠고. 맞아요. 나나 잘하면 되더라고요. 네.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봐서 말을 한다는 게 네. 예전에는 저도 그런 경험이 네. 당연히 있으니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내가 내공도 부족했고 가벼웠구나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좋은 결과가 있을 네.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분명히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책임져 주지도 못하는데 그거를 권한다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아서 어쩌면 내 것만 잘 하다가 내가 어느 정도 결과가 나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채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영상에서 아마 이건 그래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도 제가 1000개, 2000개 가까이 되는 영상을 올리면서 단 한 번도 이 투자를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는 거를 어느 정도 결과가 난 거를 보고 그래도 저 방법이 나한테는 괜찮을 것 같네라는 생각 때문에 오신 거.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으면 뭐 저도 수업료를 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편하게 제가 한 부분을 다 전달하는 게 저도 되게 즐거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요새 되게 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몸으로 일단 이거 첫 번째 물건이죠. 하면서 계산한 대로 정말 굴러가나 계산한 게 맞는가? 아니면은 또 추가로 다른 돈이 들어가는 건 없나? 잘못해서 뭐가 망할 확률은 없나?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여기 새가 안 나갔지만 그럼 새가 나갈 수 있는 곰팡이가 있는 거를 좀 지운다든지 도배를 새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고 기다려서 이 새가 나가서 정말 새가 들어오고 뭐 나중에 뭐 세금까지도 뭔가 돼서 다음 물건 하고 또 다음 물건 했을 때 그때 가면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걸 하고 있지만 잘 모르겠는데 계속 하면서 제가 배우는 것 같아요. 직접 제 물건을 제가 해봐야지 하는 거죠. 한 건을 해보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되겠구나. 그리고 다음에 계산할 때는 좀 더 수월하고 다음에 명도할 때는 조금 더 명도도 좀 더 잘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새해 나가는 것도 좀 더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지금 이거 됐다 그래서 낙찰 받고 뭐 이런 거 하나 했을 때 조금씩 기분이 있었지만 여기서 진짜 새가 나와서 내 통장에 그 돈이 딱 들어왔을 때 그때가 돼야지 일단 한 사이클 돌았고 마음을 놓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직까지는 좀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마음이 좀 조마조마한 게 있습니다. 당연하죠. 항상 그래요. 그럼 10개 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조마조마한 게 생기나요? 수량이 자꾸 누락할 때도 덜 생기죠. 없어지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네. 뭐 제가 임대인의 대표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없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걱정이 되죠. 근데 그 걱정의 크기는 조금 더 작아지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는 눈으로 본 것도 제 물건도 있겠지만 교육생분들이 임대 나간 거를 선생님보다 제가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매주 보실 거 아니에요. 연락을. 뭐 오늘도 오면서 계약됐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그분도 첫 낙찰에 첫 계약을 했는데 뭐 부산에서 서울 거 입찰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한 게 인상에 되게 남았던 게 입찰하고 낙찰 받았을 때 기분 되게 좋고 명도하고 했을 때도 기분 되게 좋았는데 계약할 때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기분이. 그게 월세 받을 때도 좋은데 계약할 때 기분 진짜 좋아요. 계약하러 가는 길에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을 받고 부동산을 보통 갈 거잖아요. 그때만큼 신나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1시간 정도의 거리가 짧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 날짜가 별로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까지 잘 기다리셨으니까 이 남은 몇 주만 조금 더 기다리면 분명히 좋은 세입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선생님. 그래서 근데 얘기하면서 저도 돌아보고 좀 힐링되는 그런 고민했던 것들도 좀 다 해결이 되고 그 세입자만 맞추면 되는데 그때 좀 들었던 불안한 마음도 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고 이런 기회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감사하죠.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거 하면서 느끼는 게 선생님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와가지고 뭐 특별히 하는 건 없거든요. 아니 뭐 선생님 알아서 다 할 건데 뭐 그리고 사람 써서 할 건데 뭐. 근데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얘기를 할 장소가 그리고 할 대상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또 우리는 비슷한 생각을 갖고 달려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선생님보다는 조금 앞서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어느 선에서는 저 사람 정도의 선을 생각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경험한 거를 좀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선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인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와서 역할이 듣고만 있으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게 말하면서 고민거리들이 풀리는 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도 말씀하신 거에서 어느 정도 불편한 부분이 조금은 해소가 됐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래도 1시간 반 거리를 온 거는 오늘 저한테도 되게 잘한 부분이구나, 만족스러운 일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 잘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그래도 오늘 선생님이 대접해 주신 커피값은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 이렇게 집도 공개해 주시고 선생님의 불편한 부분까지 공개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래 찍네요. 한 2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